안녕하세요. 김명신입니다. 여러분, 중국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중국을 다 둘러보려면 2달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사실 2달로는 잘 알려진 관광지나 도시를 둘러보는 정도일 겁니다. 중국의 모든 지역을 하나하나 다 다니려면 60년은 좋게 걸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의 도시 연구가들은 중국 해안을 활에 비유하고 장강은 화살이고 상하이는 화살촉에 비유를 합니다. 이 모양새를 두고 상하이는 중국 대륙의 기가 모인 곳이다, 이렇게들 말을 하죠. 상하이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면서 중국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도시입니다. 상하이에서 성공하면 중국 어디서든 성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상하이의 푸둥 신구 개발 정책에 따라서 1990년대부터 상하이가 중국 경제 성장을 이끌면서 중국 최대의 소비시장을 거머쥐기 위해서 국내의 기업들이 상하이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상하이는 중국에서 시장 경쟁이 가장 치열한 곳이 됐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비즈니스 분야를 개척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진화해야만 했습니다. 덕분에 상하이에는 우리가 눈여겨볼 비즈니스 인사이트가 넘쳐납니다. 중국 최대의 소비시장인 만큼 우리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비즈니스 기회도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제가 상하이에서 경험했던 일상을 바탕으로 한국인들의 창업이 몰리는 한인 비즈니스, 중국 부모들의 지갑을 열게 만드는 엔젤 비즈니스, 상하이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요식 비즈니스와 또 상하이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한류 소비재의 진정한 스펙, 상하이의 온라인 비즈니스 등 상하이 어디를 가든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는 비즈니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중국 경제 수도 상하이가 보여주는 희망과 미래, 그리고 거대한 잠재력을 새롭게 느끼고 같이 공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요즘 상하이에서 잘 나가는 기업들의 면면을 보시면서 생각지도 못한 사업 아이디어의 영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상하이의 비즈니스의 면면을 함께 살펴보시죠. 지금까지 한국 분식은 세계화 차원에서는 순위가 뒤로 밀린다고 봐왔는데요. 사실 우리에게 떡볶이는 학창시절의 추억을 담고 있는 국민 간식으로 매운맛, 달달한 맛, 그리고 떡의 쫄깃함을 두루 갖추고 있지만 떡볶이가 생소한 외국인들은 떡볶이가 달지도 부드럽지도 쌀의 풍미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상하이에서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이번에는 상하이에서 인기 있는 한국 요리와 상하이에서 중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한국 요리의 조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매운맛 때문에 떡볶이를 찾지만 상하이 사람들은 맵기만 한 떡볶이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치즈가 들어있어서 고소한 맛이 가득한 떡볶이를 선호하죠.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떡볶이 색깔은 붉은색이 아니라 주황색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국내 한 식품업체도 우리나라에서는 붉은색으로 되어 있던 떡볶이 냉장식품 포장 디자인을 중국에서는 주황색으로 바꿨습니다. 우리는 간식으로 떡볶이를 먹지만 상하이 사람들은 떡볶이를 엄연한 한 끼 식사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도 큰 차이입니다. 점포에 따라서 다르지만 상하이에서는 즉석 떡볶이 2인분이 한화로 17,000원 정도에 팔리는데요. 떡볶이 종류도 치즈 떡볶이, 카레 떡볶이, 짜장 떡볶이, 녹차 떡볶이 등 매우 다양합니다. 여러 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떡볶이와는 차이가 크죠. 상하이에서 떡볶이가 처음 인기를 끈 이유는 맛 때문이라기보다는 한국 드라마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 등장하는 떡볶이를 보고 상하이의 젊은이들이 먹기 시작한 것이죠. 중국에서 크게 인기를 끌었던 한국 드라마 이후에 상하이에서 치킨과 맥주가 인기를 끈 것도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한국 드라마 속에 자주 등장하는 한국 요리는 상하이에서 돌풍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식은 메뉴가 한정돼 있죠. 상하이에서 떡볶이가 열풍이 불 때는 문제될 게 없지만 떡볶이 열풍이 한풀 꺾이면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떡볶이를 주력으로 밀고 다른 메뉴를 같이 곁들이다가 주력 메뉴를 조정하는 것도
바람직할 듯 합니다. 한두 가지 메뉴만 집중하는 것이 주방 관리나 경영 측면에서는 덜 복잡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영업을 안정적으로 하려면 메뉴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분식이 인기를 끌 지역이 상하이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상하이 인근의 난징, 그리고 수저우, 향사, 후베이성 우한도 떡볶이 진출 지역으로 눈여겨볼 만합니다. 특히 허난성은 중국에서 매운 요리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 지역 사람들은 떡볶이에 대한 거부감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 드라마를 많이 접한 중소도시에서도 점차 한국 분식이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치킨과 닭강정도 상하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국 요리입니다. 특히 달달한 물엿을 입힌 닭강정을 아주 좋아합니다. 상하이 사람들은 원래 프라이드 치킨보다는 그릴에 구운 치킨을 주로 팔았었는데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소방 법규가 까다로워서 기름을 튀기는 요리 형태로 허가를 받기가 어렵고 또 주변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프라이드 치킨보다는 그릴에 구운 치킨이 먼저 상하이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워낙 찾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상하이에도 치킨집이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치킨을 간식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상하이 사람들에게는 치킨 역시 엄연한 한 끼 식사입니다. 치킨을 집으로 배달할 경우에 우리는 주로 한 마리, 반 마리 이렇게 마리수를 기준으로 주문을 하지만 상하이에서는 조각수를 기준으로 주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달 점포가 아니고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치킨집에서는 메뉴 이름대로 주문하는 대로 나오는 게 일반적이고요. 상하이 사람들은 치킨을 집으로 배달해서 먹는 것보다는 매장에 가서 직접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상하이의 치킨집 중에는 배달 위주가 아니라 카페식 매장 형태로 되어 있는 곳들도 많습니다. 이곳에서 치맥, 즉 치킨과 맥주를 함께 즐기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떡볶이나 치킨뿐만이 아니라 회오리 감자, 그리고 뻥튀기 같은 길거리 음식도 상하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모두 한류 드라마에 등장하거나 한국의 TV 프로그램을 타고 상하이 사람들에게 소개됐던 것들인데요. 붕어빵이나 쥐포 역시도 중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쥐포는 중국인들도 깨가 뿌려진 달달하게 말린 어포를 즐겨 먹고 있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맛도 중요하지만 상하이에서 돌풍을 일으키려면 무엇보다도 한류 드라마에 등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유명 스타가 맛있게 쥐포를 뜯고 붕어빵을 먹는 모습만 TV에 몇 번 나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하이에서 돌풍을 일으키게 될 겁니다. 우리의 다양한 분식 아이템들이 중국인의 혀끝을 사로잡아 한국 분식의 전성기가 오길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